동안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그 비상계엄 그때 그것도 유튜브로 계속 첫날은 거의 뭐 밤을 새우고 해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간간히 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은 아직까지 정치 쪽은 이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을 못한 것 같아요. 정치 빼고는 전부 선진국 다 됐는데 뭐 K 드라마니 K 팝이니 K 영화, 음식, 뭐 스포츠, 예술 전부 다 섞어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뭐 세계 1流급인데 정치만 아직 이제 선진국이 못 된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지금 대통령 이제 그분이 어떤 본인이 이제 그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그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판단력을 흐려버린 것 같아요. 그 일이 터지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마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겁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겁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때 그 이제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 사령관들이 실탄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지휘관들이 실탄을 안 나눠줬어요. 실탄을 나눠줬으면 이게 그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민주당 대변인 총을 잡았잖아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은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실탄이 있었으면은 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공포탄을 쏘면은 또 그 국회 보좌관들이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총을 쏘게 돼 있어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려요. 감수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핑계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군인들도 사실은 이제 명령은 받았지만은 하는 동 마는 동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겁니다. 그 707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최고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슬슬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고 창문도 천천히 깨고 이 흉내만 낸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장군들도 이제는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쿠데타가 안 됩니다. 다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쿠데타 주역인 국방장관만 지금 체포가 됐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란의 수괴는 대통령입니다. 그건 사형입니다. 예. 물론 사형을 받고 감형은 돼서 무기징역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위험한 이제 행위인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이제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겠고 본인이 평생 이제 자기 뜻대로 다 살아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대통령보다 위에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심이 불러온 거고 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이 진보니 보수니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가지고 다 끌어안아야 돼요. 자기가 이제 뭐 여당이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영수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를 존중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체 없었어요. 일체 없었고 또 어떤 뭐 그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권력 1위라고 할 정도로 다 그 사람이 다 그걸 이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때처럼 국정농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허수아비죠. 계엄사령관도 허수아비였고요. 국방장관하고 대통령이 다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오를 또 받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공업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이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 또 뽑은 거예요. 벌써 몇 번 쏘았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제를 살리겠거니 했는데 안 됐잖아요. 더 말아먹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처럼 할 것처럼 알고 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그분도 공주처럼 그렇게 잘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하여튼 그 권력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게 너무 정오가 심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국민성은 굉장히 좀 착하고 좋은 면도 많고 하지만은 또 머리도 좋고 또 영성이 뛰어나요. 도인들도 많고 종교 지도자도 많고, 그래서 뭐 기독교 천주교의 보루가 한국입니다. 다 망했어요. 한국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이 지구촌의 영성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 앞으로 이제 구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제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그 가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또 북한하고의 이제 통일도 되겠지만 그 과정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우리나라 여행 올 사람들이 다 취소해버리잖아요. 그게 회복되려면 석 달, 6달이 걸려요. 여행 금지 구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권력욕이라든지 그런 암안심, 증오심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앞뒤를 분간을 못 합니다. 술 먹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분이. 술 먹고 못 예. 그러고 자기 후배들, 중앙고 후배들 3명을 동원해갖고 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도 잘 모르고 그냥. 친이 못했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제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그걸 통해 이제 의식이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부 우리 공업이거든요. 개별업이 있고 또 공업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걸 그냥 몇 시간 만에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탄핵은 바로 안 됐지만은 또 탄핵을 또 저거 할 겁니다. 또 해서 뭐 가능한 빨리 대통령이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이렇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식물 대통령이 그 사람이 3달, 6달 있으면 큰일 나요. 경제가 완전 마비돼 버려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체포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이게 이재명 씨한테 권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탄핵을. 근데 그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당적인 그거보다도 국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국가를 먼저 생각해서 탄핵은 안 됐더라도 하야를 하든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 하야하면 되잖아요. 그럼 탄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이권이 걸려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공기업들이라든지 그 많은 그 기관장들이 다 물러나야 됩니다.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 이제 이게 권력과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탄핵의 표를 못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바세계고 뭐 절차마다 똑같습니다. 다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권력의 적에 있고 서로 또 미워하고 시비 질투하고 그 말도 못하죠. 제가 94년도에 이제 불교 기자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조계종 개혁회의하고 원로회의파가 싸웠거든요. 그때 이제 싸움이 났는데 지금 국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무술하는 스님들, 뭐 최고수들이 다 등장합니다. 최고수들이 등장하고 건도도 하고 뭐 쇠파이프도 들고 야구방망이도 들고 또 용역들이 있어요. 용역들이 머리를 깎아요. 이제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전투입니다. 전투. 피가 낭자하고 그냥 머리가 깨지고 그때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해산할 때 총무원 이제 4층으로 진입할 때 특공대가 이제 진입할 때 떨어져 죽었어요. 3사람이. 그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전투 현장에서. 그러니까 절집안이나 이제 여기나 다 사바세계고 중생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대받았다가 절반에 그냥 성단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리보라고 목건들이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그냥 지금 막은 거예요. 근데 대받았다가 이제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 못 되고 태자가 못 되고 이제 부처님이 되고 이제 그 야소다라도 짝사랑했는데 또 뺏겼지. 그래서 출가해갖고는 교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억눌린 그런 욕망이 교주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안 됐죠. 그럼 부처님 죽이려고 코끼리를 동원해갖고 이제 바위를 굴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돌에 부처님이 조금 다쳐갖고 피가 잠깐 났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피를 나게 하고 아란을 피를 나게 하고 하면은 바로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생암지옥이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냥 부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승남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게 사바세계고 그런갑다 해야 됩니다. 그런갑다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제 가도기를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또 전 세계들이 다 이제 한국의 정치를 또 새롭게 보게 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상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 경계가 전부 의식의 진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막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괴롭히고 그냥 힘들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의식의 진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싸우고 시비질투하고 증오하고 전부 내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고 이제 또 이 집단지성이 또 발휘되고 또 발전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이 빠르고 성질이 급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 배워버려요. 금방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뭐 최고의 대학에서 전부 1등은 한국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전부 1등이에요. 무슨 뭐 세계 레슨 대회니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일이지만 또 좋게 또 한 생각 굴려야 됩니다. 굴리고 또 이제 그걸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이제 경제가 지금 저걸 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대출 같은 것도 가능한 이제 줄이고 뭐 사업하려는 것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뭘 해도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단돌이 하시고 이제 어떻게든 2025년에서 2030년까지가 가독이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원래 해 넘어가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겠죠. 또 이제 중동 전쟁도 지금 이제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도기가 없어지면 좀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그런 국난 극복 또 세계적인 재난 우리가 연발하면서도 발언을 하면 좋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공덕이 돌아오거든요. 아까 이모기 보살님 이제 내일 이제 그 폐암 수술을 한다고 이제 그 연락이 왔지만서도 빨리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제 권위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하기 때문에 또 수술 날짜도 빨리 잡혔습니다. 그런 게 다 이제 갚이거든요. 그러면 뭐 오히려 전화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의심을 해요. 아이고 저렇게 연보를 많이 하는데 뭐 무슨 암이 걸리고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래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 업장을 녹이면서 급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 17만 원 같은 그분도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100일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나와버렸잖아요. 전공스님 음성이 들려가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 업장을 소멸하고 가라는 거예요. 또 원친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한이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극락하면 못 받아요. 그래 극락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이제 원한이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여도 하고 또 미친 게 있으면 갚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건강계획도 나오지만 건강계획을 독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세 제압이 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 가버리면 윤회계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원한을 보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좋은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빚도 갚아주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기도하시는 분 중에 이제 가족 중에 암이 걸린 분들 많이 계세요. 계속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하지만은 그걸 좋게 이제 또 하나가 돌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부처님이 안배를 합니다. 그게 낫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 현상만 보고 그냥 실망할 수도 있고, 빨리 왜 안 낫나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은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 우리 여동생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 혈액암에 이제 퍼졌어요. 퍼졌는데도 석 달 만에 완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불도 하고 전도경 갖고 이제 독경도 하고 둘이서 이제 그걸 이제 완쾌가 됐고 또 이제 요 재검했을 때도 또 완전히 완쾌가 됐어요. 근데 영남대에서는 오진이 났어요. 오진이 나갖고 서울의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났는데 그 뭐 입원도 한 달이 걸려요. 하루 만에 딱 입원해 버렸어요. 다 부처님 앞으로 이제 그래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적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이제 이제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이제 그 먹는 치매가 계셨거든요. 십수년을 봉양했어요.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그거 뭐 드시고 똥을 싸거나 뭐 먹었는데 또 달라 하잖아요. 계속 불편한 건 한 적 없어요. 또 이제 그 사위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친부모보다 더 효도를 하거든요. 뭐 에어컨이고 뭐고 전부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대신 이제 아들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 뭐 장인하고 같이 같은 방에 자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어색하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친아버지보다 더 친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효도를 하고 했으니까 저런 기적이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연불도 연불이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착하게 살고 해야 이제 그런 연불을 하면 바로 갚혀가 버리겠죠. 근데 내가 직업이 있고 살생제가 많은데 그게 금방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그거를 다 부처님 안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빨리 낫고 안 낫고 이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맡겨버리면 되고 이제 아까도 우리 연불을 빨리 했지만은 우리 종생들은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연불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산에 절에 올라가다가 이제 차가 미끄러져갖고 이제 엑셀을 밟는데 더 미끄러져요. 그러면 성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스톱을 해야 돼요. 스톱한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그때는 간센보살을 빨리 했어요. 간센보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간센보살을 빨리 일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잡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간센보살한테 연락이 되겠죠. 번뇌망상이 있으면 연락 안 됩니다. 번뇌망상이 없어야 간센보살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내 자성이 듣는 겁니다. 내 자성은 이 무념의 자리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없어야만 통신이 됩니다. 딱 이제 채널이 맞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살살 이제 악셀을 밟아가고 살아났거든요. 빨리 밟으면 죽어요 바로. 미끄러져가지고. 그렇듯이 이제 절박할 때 이제 빨리빨리 해버리면 망상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이제 그게 있을 때도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또 부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그걸 이제 가피가 이러지나 안 이러지나 다 부처님의 안배다. 우리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업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나오거든요. 행복하면 안 나옵니다. 뭐 행복한데 마음 문대기로 하러 나오겠어요. 뭔가 이게 절망이 있으니까 나오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만난 것 자체가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보살님 먼저 오다가 거사님 이제 이몽희 보살님 거사님도 연구를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 인연이 그래 천안의 가본사 그 아미타 대불 점화식에도 참석하고 아미타경을 상영해서 넣고 부산 홍법사 아미타 대불에도 아미타경 상영해서 넣고 용도사 아미타 대불에도 넣고 다 했었어요. 그분이 인연이 엄청 깊잖아요. 천안 가본사 그 대불이 생긴 지가 언젠데 이유락시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성근이 쌓여가지고 아미타불에 깊이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이제 그 바깥 어르신도 연구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자녀분은 이제 교회 다녀요. 그래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2년간 잠적을 해버렸어요. 근데 부모 입장은 괴롭잖아요. 애가 뭐 노숙자가 됐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용도사 철학할 때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 부도가 나서 이제 잠적한 아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가피를 많이 받으신 분도 이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업을 녹이고 가려고. 다행히 빨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뭐 금방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신심이 떨어져갖고 안 나옵니다. 금방 안 되니까. 그래 나가 얘기했다시피 착하게 산 사람들은 금방 돼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는 이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고생을 합니다. 고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을 만난 거 이보다 큰 가치가 없어요.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스님들하고 이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철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우리 절에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용도사에 있고 곤지정사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저게 있고 또 연보를 하는 스님도 내가 연보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밝히니까 같은 수자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왕따를 놔버려요.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계종 스님들은 연불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강호 스님이라든지 이제 월호 스님은 용감하게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뭐 불교TV 나오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 스님들은 안 돼. 특히 선방에 이제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내가 연구를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쫓겨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불책을 보낼 때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연불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